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드디어 11월 1일입니다. 자정이 지금 약간 넘은 시간에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복잡한 사건, 옵티머스, 그리고 옵티머스와 엮여있는 HLB. 얼마 전에 공매도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이제 옵티머스 관련 기사가 계속 나왔고, 저도 사실은 뭐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이랑도 많이 연관이 있고, 또 여러가지 주식회사랑도 연관이 있고, 그렇다는 의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도 수천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옵티머스 관련해서 자금 흐름도를 좀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뉴스 기자를 제가 한 서너 개 정도 참고를 해서 만든 자료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옵티머스는 2019년 7월부터 6개 증권사에 총 46개 펀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200억 원 정도를 모금을 했고요. 투자 설명서상에는 95% 이상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상당히 안정적인 채권 투자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금을 모아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특수목적 법인에서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를 했어요. 이 특수목적 법인은 옵티머스 임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공정한 투자가 아니었겠죠. 자기들이 사적으로 썼다는 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200억 원 중에 약 4,680억 원 정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2,000억은 CPNS, 또 2,000억은 아트리 파라다이스, 그리고 400억 원은 라피크, 280억 원은 대부 DKMC 라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아요. 그쪽을 통해서 한번 세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4개 업체는 대표가 이동열 이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500억 원은 만기 상환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그 펀드에 있던 돈을 수익금이랑 해서 인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한테 상환을 하는 데 썼고, 그러니까 돌려막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00억 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부실기업 주식을 사모으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등 뭐 68개 투자처에 이렇게 분산해서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은 김 대표, 그리고 이 이사, 이동열 이사 개인 계좌로 들어가거나 혹은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엄청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러스톨, 그리고 septillion 이쪽으로 거쳐가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행방이 불명한 자금만 약 1,000억 원 정도고, 김재현은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개인 채무 변제를 하는 데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동열 이사는 수표로 뽑아서 그걸 또 현금화로 바꿔서 그 다음에 김재현 대표한테 전달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억 원의 행방이 이제 전관계 로비하는 데 썼다든지, 혹은 제2 옵티머스를 설립하려고 했다든지, 혹은 뭐 리조트 사업을 하는 데 썼다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인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동열 이사, 그리고 김재현 대표. 인물이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실 거예요. 기업 이름도 잘 봐야 되고, 기업 이름은 여기 트러스톨, 그리고 septillion, 특히 septillion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보실게요. 주요 인물로는 윤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라고 하고요. 김재현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전파진흥원이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비스트로부터 금품을 수수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진아, 이분은 윤석호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고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이동열 아까 나왔었죠? 이 사람. 그리고 옵티머스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었고 셉틸리언 지분을 또 50%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씨 행정관이라고 부를게요. 행정관이라고 수식어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수사관이 또 있고요. 이분은 이름은 기사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김재현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서. 겁나 복잡해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 다음 2020년 10월 30일 기사입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연루 캔다. 이것 때문에 이제 HLB 주주들이 말이 많죠. 같이 보실게요. 2018년 4월에 해덕 파워웨이의 창업주가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울병원장 이씨에게 판다는 내용이에요. 이씨 배후에는 박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고요. 양은이파의 2인자라고 합니다. 회사 인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병원장 이씨가 인수를 하고 나서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750억 원의 인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 그리고 개미 도살자라고 불리우는 또 이 모씨가 또 있고, 그리고 트러스트홀 등을 통해서 750억 인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2019년 5월에 국제 PJ파에게 피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 트러스트홀은 왜 보라색을 해놨는고 하니 김재현 대표가 실소유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와 매우 친밀했다고 하고요. 지분 참여를 130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김재현이 이 박씨한테 인수자금 130억을 지분 참여 목록으로 했고요. 그리고 박씨가 또 김씨에게 옵티머스 자금 주었다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상당히 각별한 관계였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019년 2월 달에 김재현이 해덕 파워웨이의 전 대표인 박씨를 설득해. 이 박씨는 아까 그 조직폭력배 박씨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박씨를 설득해서 해덕을 인수하고 해덕 경영진은 이씨 행정관, 아까 그 윤모씨 와이프 있죠, 그분이랑 금감원 출신 인사로 해덕 경영진을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특히 이씨 행정관은 셉틸리언의 사회이사고요. 셉틸리언의 사회이사고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사회이사를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셉틸리언의 이사회에 출석을 해서 해덕 파워웨이 관련 의안에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요. 해덕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도와줬겠죠. 그리고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만약에 김재현이 18년 4월부터 해덕의 실소유주였다면 소유지분 호위공시나 차명 주식 운영 이런 것들로 또 그 불법 행위가 또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기사 말미에 HLB가 옵티머스 사건 이후 해덕 파워웨이의 인수를 추진했다. 그래서 관계 사실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김재현 옵티머스 연루를 캐고 있다 라는 뜻인 거로 봐서는 이 김재현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그 박씨를 보면은 해덕파워의 전 대표인 박씨를 보면은 화성산업의 대표였고요. 화성산업의 최대 주주는 또 셉틸리언입니다.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는 방금 그 말씀드린 이씨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점점 이제 그림이 나오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기사입니다. HLB M&A 관련 해덕 파워웨이 4분 횡령 혐의 고소와 대표 교체 사건 전말이라는 기사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보시면은 김재현이 대표이사로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이 대부 TKAMC 아까 나왔었죠. 이동열 대표이사 이 사람한테 투자 목록으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트러스톨 또 다른 회사였죠. 거기에 또 대출을 주고 그 다음에 기업 사냥꾼 아까 그 돌아가신 분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또 해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해덕 파워웨이를 인수를 한다. 이 돈으로 인수를 한다. 이 해덕 파워웨이는 이진아 사회이사랑 또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 투자받은 돈을 또 다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돌고 그 다음에 만기 상환 일자가 도래한 금액은 얘네들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메꾸고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또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의 돈들이 들어오겠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덕 파워웨이는 2019년 3월에 대표이사가 한 번 변경됐고 2020년 7월에 한 번 더 변경이 됩니다. 이동준 이분이 아까 그 병원장이고 그 다음 박윤구에서 권태식이 박윤구한테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2020년 7월에. 그러니까 권태식 대 박윤구의 구도가 좀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준, 박윤구. 이 박윤구는 아까 그 김재현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해덕 파워웨이와 HLB 관계를 보기 위해서 기사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에 HLB M&A 관련 해덕 파워웨이 4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예요. 박윤구 알 억울하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속았다. 윤석호 변호사에게 차용증 받고 수표로 133억을 빌려줬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개인 돈으로 갚겠다. 저 이거 보고 좀 누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권태식은 김민우가 집어넣은 사람이다. 권태식 아까 그 박윤구를 고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준, 박윤구, 권태식으로 바뀌었는데 권태식이 회사를 운영하려다 보니 이 사람이 횡령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태식은 김민우가 집어넣은 사람이다.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죠. 김민우라고. 7월 13일 해덕 이사회에서 박윤구, 권태식, 김병삼, 오영근 4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윤구는 김재현 라인이고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권태식은 김민우 라인이고 김병삼은 이동열 친구고 이 이동열은 아까 김재현 라인이었죠. 해덕 옵티머스의 2대 주주 그리고 오영근 이 사람도 김재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김재현 라인이 3명이 있고 권태식 김민우 라인인 권태식이 있는 거예요. 김민우라는 인물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권태식이 한 말과 박윤구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권태식은 김민우는 경영지배인이다. 경영 전문가로 선임을 한다. 나는 뭐 경영에 대해서 모른다. 현장직 출신이다. 그래서 김민우를 이렇게 섭외를 한 거예요. 경영을 맡긴 거예요. 일종의. 박윤구는 HLB와의 M&A를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김민우다. 6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다. HLB가 130억 원을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박윤구 주장에 따르면 권태식이랑 김민우가 HLB와의 M&A를 거부한 최대 주주 그러니까 김재현 라인 그쪽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쫓아낸 셈이다. 이렇게 기사 말미에 나왔습니다.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2020년 9월 3일 기사입니다.
제목은 HLB와 M&A 성사가 해덕의 미래다. 김민우 경영지배인의 신의 한수 라는 기사고요. 홈페이지 주주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합니다. 거래 정지 이후에 개선 계획은 최대 주주의 불확실성 해소와 새로운 최대 주주의 자금의 투명성 확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해덕파워A는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다. 만약에 HLB를 최대 주주로 영입하지 못할 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에서 물러나 주주로서 남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기사에서 가져온 공식 입장이에요. 최종 실사를 앞두고 박용구의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게 진행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의 상황은 박용구의 횡령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의 상장 유지가 더욱 희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마음 그대로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주주 여러분과 회사의 미래만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주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HLB의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주 여러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HLB를 최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저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경영 지배인 자리를 사임하고 회사를 떠나 다시 주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HLB는 해덕파워A의 단순한 투자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HLB는 해덕과 같은 업종에 규모가 뛰어난 기업이며 해덕의 최대 주주로서 충분함이 넘치는 회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사실 어제였나? 엊그제 중앙일보 기사가 뜨면서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HLB 주주분들이 엄청 설왕설래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크게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떠오르는 문구는 발본색원이라는 단어였어요. 뽑을 발, 근본본, 막을 색, 근원원.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는다 라는 사자성어고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정치권도 이 사람이 연루돼 있고 저 사람이 연루돼 있고 되게 말이 많은데 해먹은 금액이 거의 몇천억 원이라고 하죠.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를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옵티머스 사건이 명확하게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HLB 주가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혀 HLB는 무관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HLB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금액 400억, 500억 정도 되죠. 그거를 전액 이렇게 무탈하게 환수받기를 기대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